지금 현재 11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원장님이 오늘 좀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딱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좀 설명회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뭐 2부라고 해야 될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진짜 좀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게 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엄마름 국어학원의 부원장 이종인.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한번 설명회를 참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 이제 딸이 지금 4살이고요. 내년에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막 이렇게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이게 1시간 정도 좀 설명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이게 너무 길어지면 어머님들께서도 좀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설명회 원래 제가 준비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하는 설명회는 11월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마지막 설명회가 될 거고, 12월에도 설명회가 계속 한 3번 정도 더 예정이 되어 있어요. 11월 설명회, 이제 오늘 설명회는 좀 아직 원서를 쓰고 있는 지금 아마 고등학교 어떤 학교를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학교에 어떤 국어 시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좀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리고, 좀 자세한 학원의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좀 국어적인 뭐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오늘은 짧게 한 12월 정도 설명회로 좀 넘기도록 하면서 좀 기본적인 설명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아마 저희 원장님이 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개편된 이 수능 체제가 아직 시행되진 않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저희 이제 중학교 3학년 예비고1 이 학생들이 2번째 수능을 치러야 될 수능이 이런 개편안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국어라는 과목에서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얼마 전에 봤던 수능 국어에서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국어에서도. 그래서 첫째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국어라는 영역에서도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이 있고 언어와 매체라는 영역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현재 수능 체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하나예요. 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중요한데요. 언어가 쉽게 얘기하면 문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2까지 이런 선택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게 될 텐데, 지금 현행 수능에서는 결국에는 학생이 만약에 문법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 응시 비율로 따졌을 때 엄매가 한 30% 정도,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응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법을 좀 피해서 화작으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현행 수능 체제인데, 이제 달라집니다. 선택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언어라는 문법이라는 영역이 현재 저희 지금 예비고1 학생들, 중3 학생들은 다시 공통 과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영역의 중요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존 수능에서는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는 영역이었는데, 지금 현 중3들부터는 이제 예비고1부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문법이라는 영역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항상 좀 포인트가 되는 영역이 문법이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어 내신 영역에서 잘 나오는 학생들, 1등급, 2등급 나오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야, 너는 국어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 가장 어렵고 어떤 영역이 가장 할만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쉽다고 느끼는 영역은 문법이에요. 노력한 만큼 정답이 명확한 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좀 한 9등급
체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3등급, 4등급 정도 학생들에게 야 너는 1학년 국어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학생들은 문법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5등급 체제로 바꿨을 때 1, 2등급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이 되는 거니까 5등급 체제에서는 국어 내신에서 모두 다 1등급을 원할 텐데 내신에서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문법은 편안하게 느끼는 학생들, 문법이 좀 쉽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가는 게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내신 비중은 이 문법의 비율은 학교마다 편차가 있는데 많은 학교는 한 50%, 적은 학교는 한 30% 정도 출제를 해요. 근데 1등급을 받아가기 위한 좀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문법에서 좀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1학년 때 중요했던 문법이 언제까지 중요해지냐? 이제 수능까지 그대로 연속성 있게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내신에서도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학교마다 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영역 자체를 2학기 때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 선택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을 때 분당에 있는 18개 정도 학교에서 한 80% 정도의 학교, 한 두세 학교 정도 빼고는 전부 다 2학년 2학기 내신에 문법을 지금 다시 넣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1학년 내신에서도 문법이 중요하고요. 2학년 2학기 내신에서도 문법이 중요하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수능에서도 문법이라는 영역은 어쨌든 다선문항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좀 그런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잡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법은 반복하면서 암기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돌려줘야 돼요. 그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수능에서는 어쨌든 문법이라는 영역이 이제 좀 중요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5등급 체제로 어쨌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5등급 체제로 변화가 됐을 때 어떤 뭐 장점, 단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존에 1, 2등급 나오던 학생들이 이제 5등급 체제로 가면은 대부분은 이제 1등급을 받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유리한 학생은 누구예요? 기존에 2등급 나왔던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뭐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존에 3등급 나오는 학생들이랑 4등급 나오는 학생이랑 구분이 됐었다고 한다면 5등급 체제에서는 뭐 11% 학생, 2등급 나왔던 학생, 3등급 나왔던 학생, 4등급 나왔던 학생이 전부 다 2등급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불리하고 누군가는 유리해질 수 있는 뭐 그런 체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가 내신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1등급 인원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1등급을 꾸준하게 상위권 학생들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심리적인 안도감, 뭐 내신 과열 경쟁이 좀 방지되는 느낌. 실제로 이 5등급 체제가 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자퇴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인원이 뭐 4명, 5명 뭐 정말 소수인 학교들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불리한 점이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단점은 사실 이 단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변별력이 저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저는 이 5등급 체제에서는 중요한 게 숫자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2등급 나온 학생들도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1등급 4%에 들어가 있었던 학생이랑 2등급 나온 학생이랑 분명히 실력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2등급이 좀 문제예요. 어머님들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시험을 딱 치렀어요. 2등급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어떤 기분 드세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어요. 2등급이 나왔어요. 굉장히 나쁘지는 않죠, 일단은. 그쵸? 아니, 뭐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요. 9등급 체제에서 만약에 4등급이 나왔어요. 기분이 좀 어때요? 그거는 믿었었는데 너가 4등급이라고? 도대체 이 학원은 뭘 알려준 거야? 막 화가 나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5등급 체제로 변했을 때 그냥 학원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학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솔직한 제 결론은 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1, 2등급 학생들이 많아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어머님들 똑같은 심정이었죠. 2등급 나오면은 만족한다라는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랑 시험 끝나고 상담을 해요. 저희 학생이 2등급이 나왔어요. 저희 어머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땡땡 학생이 이번에 2등급이 나왔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1등급 갈 수 있습니다라고 아마 상담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현재 고1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 5등급 체제를 저도 경험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2등급 안에서도 11% 2등급이 있고 34%의 2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수학 학원이든 영어 학원이든 어떤 학원이든 나중에 2등급이라는 숫자에 안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100분위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지 이 5등급 체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숫자 2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5등급 체제에서 누적 100분위가 더 중요한 수치이다,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국에 내신 변별력이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 전문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성균관대 내신 합격선은 아마 내신 한 1.2 정도가 돼야지 성균관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수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와 있고요. 아마 5등급 제도의 변별력이 좀 낮아질 거니까 수능 최저도 높일 거고 대학 면접이나 서류 심사 이런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대에서 아마 내신 반영하겠다라는 뉴스가 계속 뜨고 있는데 결국에 5등급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실성이 보장이 된다면은 좋은 등급을 받아갈 거라고 대학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정시 학생들한테도 좀 내신의 성실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내신은 어쨌든 끝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학원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이 분당이라는 지역의 이 특수성이라는 게 내신보다는 결국에 정시로 대학을 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시가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내신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교육 특구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내신은 끝까지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앞으로 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2학년 올라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저희 학생들은 아직은 성인이 아니에요. 이게 내신을 준비하다가 내신으로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냥 정시를 준비해야겠어. 내신을 나는 이제 포기할래. 이게 정말로 정시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성보다는 일종의 도피와 회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나중에 아버님들께서도 저희 학생들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끝까지 내신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내신은 꼭 챙겨주는 게 좀 기본 방향이다라고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등국어, 중등국어 간단한 차이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는요 그냥 완전히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냥 다른 영역이에요. 그냥 아예 서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난이도 측면에서도 그럴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3학년 내신 기준으로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문학 시험 범위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학교가 한 3작품에서 교과서 작품 한 4작품 정도가 보통 시험 범위에 출제가 돼요. 평균적으로. 고등학교는요 학교마다 이것도 다르겠지만 좀 양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는요 4작품, 5작품이 아니라 20작품까지도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문학이에요. 거기에 문법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준비해야 될 양 자체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단독으로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 다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복합해가지고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시험 형태가 고등학교 국어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요. 깊이도 당연히 다르죠. 중학교 때 문법을 배웁니다. 근데 중학교 문법은요 거의 한 줄짜리 선택지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문법은요 보기의 관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고등학교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문법이라는 건 문법이라는 영역 자체가 답이 정해져 있는 영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견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문법이에요. 문학은 당연하고요. 근데 문법조차도 보기에 어떤 견해가 들어가 있느냐 또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문법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이 다 다르게 설명하는 실제 학교에서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깊이 있게 문법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뭐 심지어 수준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문법 수준은요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법이 어렵냐 수능 문법이 어렵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고1 국어 내신 문법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3 수능 문제들 다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그 대비를 가지고서 내신 들어가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고3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영역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만 쪼개가지고 공부하지만 그 특정한 영역에서 학생들이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고3 수능 국어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소한 분야, 뭐 당연한 건데 고등학교 내신 국어에서는 외부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출제하지 않았던 문학 작품, 근데 출제하지 않았던 시 이런 게 아니라 출제하지 않았던 소설, 비문학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외부 작품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처음 보는 제재나 텍스트 자체를 읽어 나갈 수 있는 문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 내신에서 결국에 좋은 결과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낯선 제재에 대한 처음 보는 제재에 대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사고력과 문장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이 동반돼야지 결국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고등학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머님들을 약간 협박하는 것 같고 괜히 겁주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조금 더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중학교 3학년 국어 내신의 올해 3학년 이제 국어 내신의 평균 점수와
A등급의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중학교 국어의 평균은 분당에서 한 82점 정도가 평균 국어 점수였고요. 고등학교 평균은 어떨 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쉬우면 70점, 어려우면 40점 정도 국어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자, A등급 42%, 3% 학생들이 A등급을 받아가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얘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국어는 그래도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항상 중학교 때 A를 받아왔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곧잘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따라가는 학생도 있고 못 따라가는 학생도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 43%가 A예요. 자, 고등학교 내신으로 바꿔볼게요. 자, 고등학교 내신으로 만약에 재원생이 100명인 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1등급 인원은 10명이에요. 근데 아까 40%가 넘게 A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30명은 A를 받았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거고요. 어머님들이 그래도 만족하는 2등급 34명까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이 남죠? 8명. A등급을 항상 받아왔던 이 8명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3등급까지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어머님들 충격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절대로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이 중학교 때 국어가 잘 나왔는데 진짜 궁금한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걱정과 고민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느 정도로 국어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테스트의 기준은 모의고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한 6월 모의고사 또는 9월 모의고사 정도를 80분 동안 시간을 재고서 실제로 문제를 풀려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현재 어느 정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희 학원에서 재원생들 이제 들어오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서 현재의 좀 국어적인 실력에 대해서 약점과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0분 내외로 좀 간단하게 상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가정에서 봐도 되고요. 근데 가정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잘 안 봐요. 시간도 체크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면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험 결과를 봤을 때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가장 최근은 아닌데 10월 모의고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학원 재원생들 고1 학생들 대상으로 9등급 체제예요. 수능이니까 1,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한 45%가 되고요. 고2를 보니까 한 52% 정도가 국어 모의고사 1, 2등급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학생들이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래도 내신에서 1,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국어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커트라인 점수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1, 2등급은 나와줘야 되는 학생들이 내신에서 1, 2등급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마다 이것도 편차가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지금 대진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학교 지금 국어 1등급 모의고사 몇 프로 정도 나와? 라고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보통 한 15% 정도가 많으면은 한 20% 정도가 학교에서 1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신으로 가면은 15%에서 20% 모의고사에서 1등급 나온 학생들이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4%만 1등급이 나오는 거고 5등급 제도로 가면 10%만 1등급이 나오는 거고 모의고사에서 1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내신으로 들어가면은 2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희 학생들이 1등급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는 1등급에 만들어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경쟁이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만 공부한다고 해서 국어 성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공부도 병행을 하면서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을 하고 평소 기간에는 수능형 수업, 모의고사 수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학부모가 이제 돼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제 굉장히 이 사교육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사교육에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제 와이프는 또 공교육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뭐 일치할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시험만큼은 혼자서 준비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한테. 이게 힘든 건 힘든 건 알겠지만 이 고등국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 1학년 내신 기출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중학교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1학기 정도는 적응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1학기까지는 학원의 힘을 빌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제 자녀가 고등학교 현행 입시 제도에서 똑같이 예비고1이라고 한다면 저도 학원 보낼 것 같아요. 지금 제도에서는. 자,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학교, 이 학교는 어때요? 저 학교는 어때요? 많이 제가 정말 많은 상담을 요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답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이 똑같은 상담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하는데 어떤 학교를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원칙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일지망에 써야 된다가 제 원칙이에요. 이게 일지망을 쓴다고 해서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실제로 18지망으로 떨어져가지고 학원에 내신 수업 들으러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이제 1지망이 아니라 17지망, 10지망, 7지망, 8지망까지도 미끄러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학생이 원하는데 그 학교를 안 써준다? 이거는 나중에 정말 학생에게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든지 학생이 가기 싫다는 학교는 절대 써주면 안 되고요. 가고 싶다는 학교를 일지망을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요. 아직까지는 문이과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지금 통합과학이 되면서 문이과가 이제 통합이 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분당이라는 학교 이 특징들을 보면은 과중도 많이 있고 이과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고 문과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그런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과를 원하는 학생들은 좀 괜찮은데 문과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굳이 과중을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대진고나 낙생고나 중앙고나 이런 학교를 지원할 이유는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좀 고려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고려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립과 공립 정도는 좀 고민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공립이라는 학교는요, 결국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어떻게 출제가 될지 올해는 또는 한 5년 동안 비슷한 이런 국어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게 공립인 거잖아요. 그 해에 고등학교 국어 이제 담당하는 1학년 부장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고요. 국어 선생님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립은 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만 사립은 비슷합니다. 사립은 보통은 그 작년이나 재작년이랑 패턴들 자체가 부교재도 거의 비슷하고요. 시험의 출제 방향도 비슷하고요. 물론 사립이라고 해서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누가 배치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 변화 정도가 공립보다는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한 네 번째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국어라는 과목보다는 결국에 수학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학교의 수학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많이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한 국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해 수능은 수학보다 국어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수학이 더 대학을 갈 때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은 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어의 학교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학교는 이런 국어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지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일지망은 소신 지원해야 되고요, 가고 싶은 학교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지망만큼은 무조건 거리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가정과 그리고 학교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학원 생활도 힘들고요, 학교 생활도 힘들고요, 정말 모든 패턴들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지망은 정말 어디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지망만큼은 최소한, 또는 2, 3, 4지망만큼은 최대한 학생들이 원활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가정에서의 거리를 무조건 고려를 해주셔요. 이거 무너지면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좀 이지망을 저는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뭐 기쁜 소식인데요. 올해 이제 내년이죠. 올해랑 비교를 했을 때 내년에 학교 정원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당이라는 지역에 한 250명 정도 고등학생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1등급 인원, 2등급 인원이 조금 더 올해보다는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제 학교별로 제가 조금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어머님들 이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은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PPT 자료 말고 뒤로 쭉 넘기시면은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10페이지 한 번만 펴주시면은 올해 저희 엄마는 국어학원에서 내신을 담당했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요, 어머님들이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학생들이 보통은 2개 학교 내지 3개 학교 중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이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학교에 국어 시험이 이랬어, 한번 읽어봐, 너하고 가장 맞는 학교가 어떤 학교일지에 대해서 조금 참고 한번 해봐, 이런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는 좀 노하우, 팁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학교를 설명해드리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아마 자료집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해에 그 학교의 1등급 커트라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대진고 1등급 커트라인은 92.6이었어요. 10% 학생들 92.6이라는 숫자 1등급 커트라인, 1등급 커트라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학교의 그 시험의 난이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당에 있는 모든 1등급 받아가는 학생들, 이제 5등급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경쟁이 약화되긴 했지만 1등급을 그래도 받아가는 학생들은요 다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다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평가이고 커트라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 국어시험에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를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영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1등급 커트라인이 95점이네요. 어떤 학교 시험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서영고가 조금 더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송림고등학교 89점이에요. 1등급 커트라인. 송림국어가 대진 서영보다는 국어 시험의 난이도가 더 어려웠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등급 커트라인도 아마 이렇게 써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을 텐데 2등급 커트라인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1등급 커트라인과 2등급 커트라인의 그 격차를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1컷과 2컷의 격차 차이가 좁은지 넓은지를 보면은 그 학교의 중상위권 학생들의 좀 분포도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격차가 좁을수록 경쟁이 치열한 거고 상위권 학생들이 좀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학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1컷과 2컷이 한 7점 정도, 7.6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만약에 9등급 제도였으면은 거의 한 3, 4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5등급 제도니까 5등급 제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서영고 같은 경우에는 13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송림고도 한 12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조금 더 볼게요. 야탑고도 14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은 어머님들께서 이 1, 2등급 커트라인을 비교하시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진고라는 학교가 어쨌든 좀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머님들은 다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좀 국어 시험이 좀 쉬운 학교를 원하고요. 그리고 좀 학업 분위기는 좀 좋은 학교를 원하고요.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은 학교가 어디일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경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학업 분위기가 좋은 학교는요 내신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학업 분위기가 좀 안 좋다면 상대적으로 안 좋다면은 경쟁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감안을 하셔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진고 같은 경우가 좀 경쟁이 더 치열한 학교이다라는 거는 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제 매년마다 다릅니다. 어머님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뭐 특정한 학교가 예전만큼 입결이 안 좋대. 그리고 특정 학교가 좀 약하대. 하지만 막상 가보면 안 그래요. 왜냐면은 이순위 애들도 많이 몰릴 거고 자사고 떨어진 애들이 또 이지망 지원해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좀 내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아무리 고민을 해 보셔도 답이 안 나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한번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어머님들 지금 어머님들이 왜 고민하는지 알아요. 저도 지금 어떤 유치원을 가야 될지 미칠 것 같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내보시면은 내가 왜 그때 그걸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맞지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학교를 갔을 때 특정한 학교를 갔을 때 장단점은 다 분명한 게 있는 거고 우선적으로 정말 고민하고 싶다면 수학을 고민해서 가주시면 좋다. 그리고 문이과를 고려를 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다. 제가 이 문이과라는 것도 조금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보통 문과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어 시험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그래도 좀 쉽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중 자체를 좀 국어에다가 보다는 수학에다가 더 학교에서 힘을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알 수는 없다. 자, 평균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평균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이것도 1컷이랑 좀 비슷해요. 평균이라는 것은 약간 그 학교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학교의 전반적인 학업 분위기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진고가 평균이 높네. 그러면은 대진고는 역시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진고 국어는 좀 쉬운 편입니다. 다른 국어 분당에 있는 다른 국어 이런 시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에요. 근데 시험 범위가 좀 많아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서영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58점, 송민고 61점, 야타고 45점, 태원고 60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고등학교 이제 첫 시험을 봤을 때 분명히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제일 학원 강사로서 저도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도 이 점수를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하고 어머님들도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계속 보여주냐면은 저희 학생들 열심히 안 하는 학생 없어요. 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행평가 해야 되고 막 바쁘게 사는 학생들인데 너무 점수 가지고 등급 가지고 너 중학교 때 그렇게 국어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때 이 모양이야 이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등학교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 첫 시험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학생 아직 3년이 남은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성적을 올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당장의 그 점수를 가지고서 학생들이랑 관계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은 간략하게 국어 내신의 특징 그리고 다음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디테일하게는 아까 10페이지 보시면은 학교별로 좀 분석 자료를 집어 넣었으니까 어머님들 좀 참고해서 저희 자녀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설명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아마 저희 상담 끝나고 저희 선생님들이 다 뒤에 계실 거고요. 좀 학교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좀 개별적으로 더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학교가 있고 저희 정말 많은 학교 다 대비 잘해주고 있다. 학교별로 이렇게 출판사, 교과서, 작품들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내신 대비 잘해주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자료고요. 좀 넘어가서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발음국어학원에서는 이제 내신 끝나고 나면은 보통은 이런 문자들도 다 부모님에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은 이런 시험이었다.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 예상은 한 이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런 시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 시험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매 시험 끝날 때마다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학생들한테 좀 시험에 대한 정보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제 수업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20일이에요. 그래서 한 3주, 4주차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강하고 있는 이 설명회가 설명회를 듣고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이 겨울학기 시즌 1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개강이 되는 거고요. 12월 말에 다시 겨울학기 시즌 2가 개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수업 들어가고 3월 한 중순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내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겠죠. 이 11월 말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반 정도 해서 고1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그래도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학원에서 커리큘럼도 구성이 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클리닉과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은요 주말에만 수업이 있고요.
정규반과 S반으로 좀 반을 구분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에 진행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S반이라는 반이 토요일 10시, 토요일 6시, 일요일 6시 세 반이 열려 있는데 12월 말이 되면은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들이 본격적으로 다 내려오시게 될 거예요. 고2 내신을 마무리가 되면 여기 S반이 한 반 더 구성이 될 거고요. 정규반은 모든 타임 토요일 10시, 2시, 6시에 다 열려 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 가지는 거는 또 이 S반에 대한 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S반은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레벨 테스트 결과가 좋은 학생들, 통과한 학생들을 S반 배정을 우선시할 거고요. 통과 기준은 고등학교 1학년 한 11월 모의고사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 고등국어를 대비하는 학생은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 수준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이 S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반년 정도는 고등국어에 대한 대비가 된 학생들이 차근차근 학원에서 정규반이었다가 레벨 테스트 보고 통과하고 정규반이었다가 레벨 테스트 보고 통과하고 또는 다른 학원에서 계속 수업을 꾸준하게 듣다가 그리고 통과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반은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시험은 뭐 이런 또 테스트가 그냥 있진 않아요. 2월 달에도 한 번 있을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레벨 테스트는 없어집니다.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가 실제 응시하게 될 거니까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서 S반이 배정이 될 겁니다. S반과 정규반 수업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S반이 들어가고 싶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S반 수업도 들어가고 정규반 수업도 들어가요. 근데 커리큘럼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거의 한 90% 정도 동일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S반 학생들에게 좀 제공되는 추가 과제가 있어요. 이 학생들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들어갔을 때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해요. 정규반 학생들한테는요. 하나하나 모든 개념들을 찝어주면서 기본 개념들 놓치는 거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정규반 수업이고요. S반 수업은 기본 개념을 생략하고 확장시켜서 외부 문학이라면 외부 지문이랑 연결을 한다든지 문법이라면 다른 관점의 문법적인 관점을 알려준다든지 뭐 독서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배경 지식을 더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직 기본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S반 수업을 듣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이 S반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적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는 태도를 봅니다. 재원생들 대상 2등급 나와도 괜찮아요. 태도가 그리고 과제하는 태도나 성실성이나 그리고 꾸준하게 뭐 이런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오히려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S반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 게 학원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반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정규반 학생인데 S반 올라가도 되는 성적이에요. 태도도 괜찮아요. 안 올라가고 끝까지 버티는 학생들도 있어요. 추가 과제하기 싫어서. 그래서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S반이라는 말에 목맬 필요는 없다. 수업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연발음 국어학원은요.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이 시간표가 있는데 아직은 마감반이 없지만 이제 마감반이 분명히 이제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 11월 말에 개강하는 반부터 해서 특히 12월 말에 개강하는 반들은 마감반이 많이 속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반이라고 한 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반이 5개 정도 분반이 될 거예요.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뭐 실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에 따라서 반을 계속 쪼개게 될 건데 특정한 반은 마감이 될 겁니다. 어떤 반이 주로 마감이 일찍 되냐면 일요일 오전 반, 토요일 오전 반. 보통 10시 수업을 빨리 듣고 끝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감이 일찍 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 시간 조율이 좀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 중3이 S반이 오전에 지금 그 시간표는요. 그 예비 중3 시간표. 예비 중.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설명회는요. 중3 설명인데 현 중3 예비고일 설명회고요. 그래서 이 시간표로 봐주시면 게 맞습니다. 네. 자, 시간은 1시간은 독서 수업하고 1시간은 문법 수업하고 1시간은 문학 수업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식으로 좀 국어를 공부해야 되고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짤막하게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저희 학원은요 기본적으로 예습과제가 원칙이에요. 학생들이 과제를 막 교재 풀어오고 주말에 그 풀어온 과제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 클리닉 때 복습 테스트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마무리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법은요. 제가 간단하게 반복해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문법은 꾸준하게 암기하고 반복해야 되고 몇 번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지금 뭐 저희 학원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음운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음운변동이라는 파트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고정되어 있는 파트인데 중3 학생들 아마 중3 기간 동안 지금 벌써 한 3번, 4바퀴 돌렸을 거예요. 3, 4번 공부를 했고 예비고일 때 또 복습할 거고 또 이제 3월 달에 또 복습을 할 거고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확장해 가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게 문법이다. 그리고 문법은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 음운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내신에서 아주 중요하겠죠. 첫 시험 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국어 문법에는 단어라는 파트도 있고 문장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단어라는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음운 파트가 이해가 돼요. 시험 범위가 음운 파트라고 해서 음운만 죽으라고 막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문법이라는 건 음운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문장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나 어휘들이나 용어들이 필요하고요. 똑같아요. 단어 파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음운 파트가 좀 전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문장 파트 잘하기 위해선 단어 파트가 또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영역을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게 문법 파트예요. 이게 현대 문법이고요.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중세 문법은 2학기 때 시험 범위가 들어가요. 고1 2학기 때 중세 문법은 학원에서 여름 학기부터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세 문법은 현대 문법이 전제되어 있을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게 좀 단계가 있고 학습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독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아직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쭉 이제 국어 시험에서 살펴보시면은 한 10문제 중에서 7문제가 독서에서 나왔고요. 3문제가 문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수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영역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독서예요. 내신에서는요. 독서가 안 나옵니다. 왜 학생들이 독서가 어렵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독서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돼야지
나오는 학교 있고 안 나오는 학교 있는데 지금 2학년들은 나오거든요. 독서가. 근데 지금 중3 학생들은 그 독서 안 들어가고 문법 할 거예요. 현재상. 그래서 독서라는 영역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에서 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3 때 가장 중요한 수능에서 중요한 영역이에요. 잘못됐죠. 교육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현실이니까. 그래서 독서를 잡아야 되는데 독서라는 영역은 국어 수능이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이고 가장 성적을 올리기 어려운 영역도 독서이고요. 가장 어려운 영역도 독서예요. 수능에서는. 얘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주는 걸 저는 추천해요. 그래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원에서 고1 모의고사 수준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게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독서로 수업을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3 독서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야지 3학년 올라갔을 때 어려운 수능 독서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발판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1학년 독서는 굉장히 쉬워요. 매삼비 막 이런 것들 아마 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매삼비 어려워? 예비고1 대상으로 매삼비가 어려워? 한번 풀어봐 했을 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 독서와 고3 독서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고1 독서는 사실은 조금 스킵을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조금 어렵게 의미가 있게끔 고1 때 고2, 고2 때 고3, 고3 때는 정말로 고3만을 위한 독서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학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학은 제일 중요한 건 수능 국어에서 결국에 문학은요.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 보는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 작품이, 이 소설이, 이 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감각이죠. 그런 문학에 대한 감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독해력이 중요한 영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법은요. 잡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반복하면 돼요. 독서는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제일 힘든 영역이 될 거예요. 문학은요. 잡을 수 있어요. 감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잡을 수 있냐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듣는데 TV를 틀었어요. 근데 드라마 한 편이 나오는데 1화가 아니라 한 6화 정도 되는 드라마예요. 지금 처음 보는 드라마예요. 근데 어머님들 한 30분, 20분 정도 그 드라마 보면은 이 드라마에서 지금 누가 누구하고 삼각관계고 누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고 누가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고 아시잖아요. 어머님들 뭐 드라마 따로 뭐 이렇게 별도로 막 공부하시고 전공하시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이게 저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학은요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중에 쌓아가는 힘이 중요해요. 좀 이런 작품 저런 작품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도 결국에 일정한 특정한 자주 나오는 주제와 소재와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영역이 문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학을 정말 어려워요. 낯선 작품. 왜? 중학교 때는 그런 식의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작품이 있어? 그러면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는 모의고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보는 작품이 있어? 그리고 배운 작품이 있어? 배운 작품의 주제가 이런 작품이라면 처음 보는 작품의 주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주제인식의 차이나 화자의 태도나 작가인식의 어떤 비교 이런 문제가 고등국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쯤 되면은 문학은 할만하다고 이해해요.
근데 고전은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쭉 공부한 그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고등학교 1학년 저학년일 때 저희 학원이 지향하는 바는 양이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처음에는 공부하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양치기를 아직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작품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시어를 보고 어떤 구절을 보고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고 좀 방법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문학이라는 건 좀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학 시간에 약간 다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문학 이제 수업하실 때 뭐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별과 관련되어 있는 시가 나왔어요. 저희 학생들이 요새 빠르긴 하지만 사랑과 이별을 못 해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아 이런 게 사랑과 이별이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뭐 배경 지식들, 삶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것들이 쌓아가면은 문학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 세부 커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29일부터 똑같습니다. 문학, 문법, 독서 1시간 저희 예비고1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말부터 되면은 조금 커리가 달라지기는 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학, 문법, 독서 똑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똑같아요. 이 현대문학의 뭐 유자소전, 뭐 시집살이 노래 뭐 이런 작품들 여기 나와 있는 문학의 작품들을 보면은 윤동주의 길, 많은 님의 침묵, 뭐 상충곡 이런 작품들이 다 어떤 작품들이냐면 고등학교 필수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필수 작품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언제든지 학교에서 외부 작품으로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다. 두 번째 의미, 기본이 되는 작품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또는 교과서에 수록됐었던 작품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작품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처음 보는 작품을 만났을 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그런 작품들을 1학년 때는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마지막 클리닉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발음 국어 학원이 아마 들어보신 어머님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어머님들도 있을 건데 클리닉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 되어 있는 학원이에요. 제가 저희 학원에 처음 왔을 때 국어학원에서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은요 분당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이 아마 처음으로 클리닉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지금은 많은 국어학원들도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클리닉이 그래도 저희 학원이 잘 돌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저는 저희 학원만 클리닉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 보시면 되냐면 저희 아까 선생님들 고1 선생님 7명이 있다고 제가 원장님이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은요 주중에 수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 선생님들 다 수목금의 평일날 다 출근을 하십니다. 그 시간에 와서 뭐 할까요? 다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많은 국어학원들이 있지만 클리닉을 한다는 학원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클리닉이 제대로 돌아가는 학원이라면 저는 주중에 수업이 있는 학원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원은 그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아서 계속 고집을 하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이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저희 학원도 이 클리닉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 규모도 지금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굉장히 작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아담한 사이즈의 학원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아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2층도 언발음 국어학원이고 3층도 언발음 국어학원이고 4층도 언발음 국어학원이고 굉장히 학원이 규모가 커졌어요. 왜 이렇게 커졌냐? 제가 들어오고 나서 커진 것도 있어요. 제가 8년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 이 클리닉 시스템을 끝까지 고수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요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업 듣고 집에 가는 게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학생들의 목적은요 어머님들, 뭔가를 배워서 내가 학습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국어 실력을 쌓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목적은 집에 빨리 가기가 목적이에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학생들의 공통된 목적이에요. 전교 1등도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클리닉을 하면은 어쨌든 최소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갔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테스트와, 그리고 실제로 클리닉 때 왔을 때 여러 가지가 진행되겠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보내주진 않아요. 테스트도 보고요. 너 완벽하네. 질문이 하나도 없어? 질문도 들어주고요. 질문이 없는 학생들에게 역질문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질문이 없지? 너 그러면 이거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봐. 그러면 학생들이 설명을 못해요. 왜 설명을 못할까요? 답은 맞췄는데 이유가 정확하지 않거나 찍었거나 베꼈거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 클리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걸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학생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자녀들 믿으세요? 저한테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저 학생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저도 이제 자식을 낳다 보니까 너무나 예뻐요. 하지만 저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학생을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정말로 어머님들이 꼭 지켜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성적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희 학생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생활 패턴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제대로 했는지, 클리닉을 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은 학원에서 할 거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해야 되는 건 혹시 학원에서 클리닉을 빠졌다는 연락이 왔을 때 왜 빠졌는지 이유를 물어보시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너가 지금 학원을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돼. 성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너 다른 행동하지 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신호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 클리닉을 하는 이유, 너 이번에 수업 잘 들었어?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이거를 매주마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리닉은요, 전주에 배웠던 복습 테스트도 하고요. 그리고 언발음 국어학원에서 매주마다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중3 대상으로는 현 중3은 하프 모의고사예요. 25문항으로 쪼개서 볼 건데요. 이제 1월달 들어가게 되면은 45문항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매주마다 과제가 될 거고요. 1년이면은 30회 이상의 모의고사가 쌓일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30회 이상 모의고사를 풀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될 거고요. 2학년 때 또 그만큼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신 때도 마찬가지로 클리닉 진행합니다. 내신 때는 내신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클리닉이 진행이 되겠죠. 제가 이 클리닉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요. 저희 학생들 클리닉을 하다 보면은 제가 내신 때 이런 클리닉을 많이 해요. 백지 클리닉도 종종 하거든요. 문학작품을 배웠어요. 너 이거 배운 내용 한번 이 작품 너가 정리해서 가지고 와봐. 학생이 막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요. 너무나 예쁘게 물어봐요. 너 여기에 어떤 표현 기법이 쓰였다고 썼는데 이 표현 기법 나한테 설명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물어본 학생들은요 90% 대답을 못해요.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못할 거라고,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만 골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뭐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다 알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다 알고
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저희도 넘어가 주는 것도 있고 너무 또 지치게 하면 안 되니까 저희도 조절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클리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제가 좀 한마디 드릴게요. 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들도 아마 이제 한번 국어학원을 선택을 하시면은 1년은 믿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근데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수업을 하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이 있고요.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실력은 다 올라가요. 학원을 다니면은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등수가 올라가지 않는 게 힘든 거죠. 왜냐면은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할 거니까 이 등수를 바꾸는 거는 정말 힘들고 등수를 바꾼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등수가 바뀌는 학생들의 등수를 올리는 등급을 올리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국어학원에서의 공통점. 그 학생들은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클리닉 때 와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결국에 점수가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국어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학원 다녀. 안 올라요. 학원 다닌다고 어떻게 성적이 올라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이어야죠. 등수를 올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이 클리닉 때 와서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한다는 건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거고 모르는 게 생겼다는 거고 자기가 어디가 좀 부족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학습이 시작되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저희 학원이 이 클리닉을 하는 이유가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리고 등수를 올리고 싶은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클리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이 테스트도 목적이 있어요. 믿지 않아서 학생들을. 근데 또 하나의 이유 자체가 성적을 올리고 등수를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게 또 클리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클리닉 때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시간에 오면은 부모님들 간의 관계, 뭐 부모님 직업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많은 래퍼 형성이 일어나는 뭐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 매주마다 모의고사 실시하고요. 과제형이에요. 그리고 뭐 1월부터는 저희 학생들이 학원에 와가지고 등원해서 뭐 현장 모의고사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방학 기간에 현장 모의고사도 볼 수 있는 특정한 시간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의고사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앞에 좌석 2개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앞에서 막 테스트 보고 있을 때 한 명씩 와가지고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한 명당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저희는 가외는 아니기 때문에 한 명당 솔직하게 많은 시간을 쏟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빠른 학생들은 10분 안에도 끝나고요.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클리닉의 평균 시간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1시간 정도인데요. 평균이에요. 빠른 학생은 30분 만에 가고요. 느린 학생은 2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클리닉은요.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인 만큼 더 빨리 와서 빨리 본인이 필요한 거 질문을 하고 쓱쓱쓱 가는 거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 와서 이제 테스트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좀 늦춰지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뭐 이런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테스트 진행하고 계속 이렇게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학원의 시스템, 저희 학원에 오면 출결 문자 보내드리고요. 모의고사 매주마다 보는 거 모바일 성적표로 어머님들 확인하실 수 계시고요. 결석식 동영상, 피드백 문자, 그리고 무단으로 클리닉, 뭐 과제 뭐 이런 것들 안 하면은 삼진 아웃제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클리닉은 목요일날 5시 30분입니다. 매주마다 학생들이랑 시간 정할 거예요. 이렇게 시간 정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모의고사 점수는 83점, 뭐 2등급이다, 뭐 이런 결과도 매주마다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결과.
언발음 국어학원의 결과로 말합니다라는 챕터인데 자랑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도 저희 학원 소개 뭐 많이 했지만 자랑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이요 정말로 다른 학원들보다 내신 성적이 학원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학생들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까 저희 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선생님이 특정한 학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 학교의 뭐 기출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뭐 이런 결과로 보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희 언발음 국어학원에서 고1 수업도 해보고 고2 수업도 해보고 고3 수업도 다 해봤어요. 언발음 국어학원에서만 해도. 근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요, 한 명의 선생님은요, 한 학년만 담당을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1, 2학년을 다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선생님이 없습니다. 고등부에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학원 경력이 정말 오래됐지만 고1 내신과 고2 내신을 동시에 진행을 하라고 했을 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내신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촘촘함, 섬세함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특정한 선생님이 특정한 학교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명의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교 많으면 힘들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3학교, 보통 3개 정도 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내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 학교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아까 저희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저희는 비율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막 이런 걸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원장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저희가 저희 뭐 회의에 대해서 저희 급여에 대해서 얘기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근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걱정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대진고를 제가 예를 들게요. 저희 대진고가 내신 수업이 나중에 개설이 될 거 아니에요. 대진고 내신만 5반이 개설이 됩니다. 이유는 대진고 학생이 많으니까. 그럼 어머님들께서 좀 걱정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솔고를 예를 들게요. 저희 원장님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희 원장님 아들이 한솔고 서울대 출신인데 한솔고는 한 반이 개설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 학원이랑 위치상 그렇게 많은 대진고처럼 폭발적인 인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한솔고 대충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이 한솔고를 맡아요, 대진고를 맡아요, 서연고를 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진, 서연, 한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솔고 소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저희 선생님들. 정말 그 학교에 대해서 그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 강하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은 더 집중해서 소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 20명 가까이 돼요. 모든 학교들이. 그 인원들을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좋은 성적 나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학교가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율제의 이런 이유도 있고 특정한 학교를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학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언발음 국어학원에서 이 내신 결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내신 성적이 잘 학생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선생님들의 복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거 신경 씁니다.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한다면 제가 이제 고민하는 유치원 중에 하나가 A 유치원이 있어요. 방학 기간이 평일날 포함해서 8일이래요. 그리고 B라는 유치원 평일날 5일이래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8일 너무 긴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막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더 행복할 거다. 더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것까지 봤어요. 그 유치원의 사무직원 숫자까지 봤어요. 어머님들께서 유치원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유치원은 이 정도 규모인데 사무직원이 비유치원보다 더 많네? 그러면 이 유치원 선생님들은 약간 잡무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과의 소통하는 시간들이 많겠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봤어요. 어차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유치원이 더 어떤 선생님들이 더 좋은 좀 이런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까? 저희 엄바른 국어학원이 그런 학원이다라고 자랑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 또 한 번만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저희 모의고사도 항상 좋은 결과로 학생들이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로 항상 지금까지 워낙 오래된 학원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엄바른 원장님이 부탁했는데 저희가 이제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중등반이 따로 이제 별도로 오픈이 됩니다. 혹시 자녀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자녀분이 있으면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등부도 고등부하고 똑같아요. 클리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중등부입니다. 이유는 아까 다 얘기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어머님들, 저희 학생들이랑 나중에 어떤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들이 나중에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적과 등수와 그리고 숙제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어머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은 저는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칭찬과 응원과 그리고 관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각을 했어, 숙제를 안 해갔어, 학원에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학생이랑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너 왜 이번 국어 시험 이래? 너 이번에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학생과 3년 내내 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저희한테 하세요. 선생님들한테 저희 애가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나요?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는 저희한테 푸시고 학생과의 관계는 어머님들은 무조건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지를 잘 생각해 주세요. 정말 부모님과 학생의 관계가 파탄나는 안 좋은 관계의 고등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학생들 믿지 마시는데 사랑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관심 계속 가져줘야 되고요. 저는 좀 어머님들한테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좀 설명에 집중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 저한테 좀 전체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분은 네. 전부가 말씀하시는 저희가 S반이라는 반 자체는요. 고등학교 이제 1월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부원장이고요. 저희 원장님 총괄 원장님이세요. 그분이 지금은 중상 S반에 들어갈 건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S반은 전부 다 제가 이제 관여하는 것이죠. 부원장 관여하는 건데 1월부터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조인해가지고 저희가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수업이 3시간 수업인데 2시간 들어가는 수업이 그러니까 2시간 들어가는 선생님이 있고 1시간 들어가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2시간 들어가는 선생님이 약간 담임 같은 역할을 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파트로 나누진 않아요. 저희는 모든 영역을 다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특정한 반에서는 특정한 파트만 하시겠지만 다 모든 걸 하신다고 합니다. 원장 직강하시는 거 아까 그 원장 저희 총괄 원장님이 직강이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원장 직강으로 발표하실 거예요. 네. 어떤 거요? 출제하지 않았던. 네. 이걸 기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는 전부 다 처음 보는 낯선 대상이잖아요.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면은 가장 좋은 거는 고1 수준부터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저희가 이제 분당에 18개의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개설이 안 되는 확정된 학교가 몇 학교가 있어요. 일단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낙생고, 불곡고, 운중, 늘푸르 맞아요. 거기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끔씩은 했는데 아마 올해는 진행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저희가 5명 이상인데요.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낙생고, 운중고, 불곡고, 늘푸른고는 가능성이 없다. 그 대학교는 네. 네네. 제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예비고일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은 저는 좀 늦게 합류를 해요. 2학년 끝나고 나서 12월 말이 될 거예요. 근데 12월 말에 대한 좀 시간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네, 11월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 배치가 12월은 아직은 좀 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부터 다니면은 학생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 시간으로 왔을 때 어차피 다닐 거면은 질질 안 끄는 게 나아요. 빨리 와서 학원 시스템 적응하고 보통 2주 걸려요. 2, 3주는 학생들이 고등 국어학원을 왔을 때 진짜 무슨 시스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2, 3주 시간을 좀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저희가 겨울방학 때 문법만 따로 평일날에 특강을 1시 정도 해가지고 특강이 개설된 예정이에요. 이거는 아니요. 네, 평일 특강. 아마도 그때 다시 공지가 나갈 거예요. 네. 문과 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분당고나 한솔고나 문이과의 비중 자체가 그래도 분당고가 그쵸. 그래서 저는 분당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중이잖아요. 과중은 문과 학생이 과중을 가가지고 과탐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반대해요. 이별은 결과물도 다 문과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죠. 그쵸. 분당고는 과중이니까 다시 나오겠죠. 아마 분당고가 과중연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될 거예요. 근데
분당구가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이건희 가중으로 변화 왔다. 네. 작년부터 그쵸. 네. 그 과거로도 이제 중앙공장. 맞아요. 올해 변한 걸 있었어요. 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해야 된다는 자체가 네. 그게 봐주기니까. 네, 아직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설명에는 분당구는 좀 아니다라는 걸 하나 듣고 가셨으니까 가중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했다고 하는데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알려보기는 했다고 네. 한번 안 나는데 설명이 하시고 피곤하시대요. 애들과 한 시간 반을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선생님을 이용주 선생님을 전화가 와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용주 선생님은 12월까지는 계시는데 가면은 달라 중사함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 어머님께서 만약에 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계속 어쨌든 좀 남은 기간 동안에 이용주 선생님한테 저희가 최대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칙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되도록이면 이용주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데스크에 한마디만 해주시면 선생님도 이게 저희가 원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전부 다 기록을 할 수도 없고 다 기억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모든 학생들의 그런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혹시 저로 인해서 남이 효과가 이럴까봐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머님께서 그냥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용규 선생님이랑 클리닉이 잘못하니까 그냥 원칙은 안 되는 건 알지만 좀 최대한 이렇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기억에 남을 때는 이렇게 좀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출근하시나요? 이용규 선생님 계세요. 네.